교육의 암행어사, 민생 암행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김문수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누구나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희망, 꿈을 갖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장 많이 주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위주의 이 교육은 결국은 이제 또 소수에게는 꿈과 희망이 되고 행복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또 불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의 희망이 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민주당은 그런 부분이 더 교육 격차를 좀 해소를 해주고 모든 학생, 모든 국민이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살 수 있다라는 좀 희망이 되는 그런 교육 정책을 좀 펼치려고 합니다. 지방의회 교육은 유치원, 초, 중, 고 그 현장 교육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보다는 그 하드웨어 중심의 일을 주로 했던 업무이고요. 그다음 말 그대로 이제 국회는 거기에다가 대학 교육, 평생 교육,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교육을 더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또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또 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업무, 또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업무도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규모나 스케일이 훨씬 큰 거는 다른 것 같고요. 그 교육이 결국은 백년지 대계이고 아이들의, 학생들의, 국민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설계하는 그런 일이라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전남, 순천을 포함해서 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 소멸, 인구 소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과 의료가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을 포함한 전남이 50만 이상의 그 광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입니다. 인구도 많고 또 큰 회사, 공장들이 있어서 산재 위험도 높은, 그러면서도 대도시의 그 상급 종합병원 가기에는 거리가 또 먼 우리 순천 지역에 꼭 국립순천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대를 설립하고, 의대가 설립되면 이제 의대 종합병원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법안으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시장 경제에 맡겨 놓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 많은 곳, 또 돈벌이가 잘 되는 대도시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라 그래서 기존 의대생들 중에서 미리 장학금을 줘서 마침 이제 뭐 육군사가 났거나 ROTC 제도처럼 나중에 이제 근무를 그런 공중보건의로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자율 선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선택을 안 합니다. 이럴 바에는 이제 국립의대에 아예 이런 공공의료를 공식적으로 그런 그 의과대학을 지정을 하게 해서, 공중보건이라는 게 뭐고 일반 의사와 다르게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가, 또 그런 과목도 좀 발달하게 개설을 해서 집중적으로 아예 국립의대에 공식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양성대학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사들의 워낙 어려움이 많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해도 되느냐?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약자들에게, 아니 모든 그 인간에게 다 필요한 거, 특히 약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학생도 사실은 그 교사나 학부모에 비하면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건데도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처럼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것도 있고 폐지되고 없어지고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이럴 바에는 아예 법으로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서 학생 인권도 계속 보호를 해주고 또 교권도 보호하자. 모든 그 인간이 만드는 모든 도구는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인간에 해를 끼칠 수 있지 않는가를 잘 봐야 된다. 또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정말 적정하게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지금도 뭐 지금 이렇게 전자기기에 많이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져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이나 생각, 정서적인 그런 문제, 불안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교과서마저 모두 다 디지털로 해버린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좀 시범 운용이라든가 이걸 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갑자기 지금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세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또 18세면 투표도 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은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정작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SNS에 뭐 정치인에 대해서 좋아요도 뭘 누르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후원금이라든가 지지 의사 같은 걸 못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 그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교사, 공무원,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용산에 교육비서관이 포함된 골프 접대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민간업자, 또 전직 교육공무원, 그 다음에 이런 현직 공무원들이 포함된 이런 골프 접대 의혹 사건이 있다고 제가 의혹 제기를 했는데 교육제도의 대전환을 막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교과서부터 해서 글로컬 대학,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곳에 선정이 되면요, 단순 금액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엄청 지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많이 부정부패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엄단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밝혀내볼 생각.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를 전에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내가 이제 정치를 하는데 나도 똑같은 직장 생활, 저는 영업사원 생활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래서 하게 됐고요. 정말 국민의 삶이 어렵다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고요. 하루하루 이제 보험 계약을 해내야 가족들의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안정되고 확정된 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주 극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교육 전문 언론 더 에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5월 30일 날 개원했는데 6월 1일 날 창간하셨다고 하니까 거의 쌍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언론의 도움 없이 또 정치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거, 또는 반대로 언론의 견제 없이도 또 정치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많이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도 하고 또 상호 견제도 해가면서 대한민국 교육 발전 함께 더 에듀와 함께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더 에듀 파이팅!